하나, 선수 시절 바르셀로나에서 스타 플레이어였던 네덜란드라는 식민지 모국 출신의 선수라는 것 말고는 어느 하나 전임 감독 신태용보다 나은 게 없는 인도네시아 클라비베르트 축구 감독이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는 인니 민심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피파 등 국제기구가 무서워서인지 결국 600억 루피아라는 50억 원가량의 위약금을 결국 지불한 인니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도 클라비베르트는 마치 우리네 클린스만처럼 네덜란드에서 지내며 원격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팀을 지도해서 더 큰 욕을 먹고 있다고 하죠. 일본 2군 선수들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0대6이라는 참패를 경험한 이후 신태용 감독과 월등히 차이나는 경기력 비교가 현지에서 쏟아지며 민심이 폭발한 건데요. 심지어 그 와중에 또다시 인도네시아의 숙적과도 같은 태국에서 신태용 감독 선임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소식까지 들려오며 인니 사람들은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죠. 오늘은 신감독을 들었다 놨다 하며 글을 흔들지만 신감독이 준비하고 있다는 복수극에 대한 새로운 뉴스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디스웨이는 클라비베르트 감독과 신태용 감독을 비교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기회를 줬다. 일본전 패배는 클라비베르트 체제와 네덜란드 기화 선수로 엔트리를 가득 채운 전략에 들렸고 빨리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낸다. 그 와중에 신태용 감독은 태국의 마담팡의 레이더망에 다시 들어왔다. 우리는 망했다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경기 내용을 찾아보니 정말 그냥 팀을 만들기 위한 초기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미 본선행을 확정지은 일본인 많은 주전들을 제외하고 출전 기회를 적게 받았던 선수들을 대거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인니는 이런 2군 선수들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인니가 그날 경기에서 단 한 차례의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전반전부터 가마다 다이치 선수의 멀티골을 비롯해 3골을 허용한 것은 물론이고 후반전에도 추가로 3실점을 헌납하며 완전히 무너졌던 겁니다. 자연히 신태용 전 감독 시절과 비교하는 말이 쏟아졌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언론 디스웨이 기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신태용의 저지른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전혀 아니다. 클라비베르트 감독 체제에서 선수단은 무려 80%가 교체됐다. 신태용 체제 아래에서 인니는 훨씬 강한 일본을 상대로도 8개의 슈팅과 3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때 뛰던 순수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모두 강제로 은퇴당했다. 지금은 이름을 발음하기도 어려운 네덜란드 기화 선수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이죠. 정말로 감독판 먹튀가 실현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동남아는 상대할 나라가 없고 이제는 한국도 꺾을 수준이라며 자신있게 다음 월드컵 본선 무대에 도전하겠다던 인니 축구대표팀은 이제 신태용 감독의 원래 자기네가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참 이렇게나 학습 효과가 없는가 싶습니다.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을 토사구팽하고 식민지 모국 출신인 불란서 감독을 앉혔다가 쫄딱 망한 다음 부랴부랴 다시 한국인 김상식 감독과 이훈재 등등을 코치로 모신 다음에 다시 동남아 동네 축구 1위 자리를 꿰찬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배우는 게 없을까요? 전투기 KF-21 개발 때부터 도면을 훔쳐가다 붙잡히고 분담금은 수년째 체납한 것부터 시작해 배신의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토사구팽당한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떠나기로 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국민들이 길길이 날뛰며 축구협회에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아예 방송과 신문에 광고를 내고 신태용 감독님 제발 돌아와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즉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출신 클라위베르트 감독을 선임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의 결심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퇴진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실제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것만 해도 2번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갈 수 없다는 다짐 때문인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처절한 복수극까지 벌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인면소심 인니 사람들이 이토록 더 애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싶죠? 사실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에게 그리고 한국에게 그러면 안 됐습니다. 배신한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말로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지점인데요. 인니는 신태용 감독의 해안 덕분에 전력이 급속도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나 벨기에에선 형편없는 실력이지만 인니에서는 충분히 나라를 대표하고 유니폼을 입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방귀 낄 수 있는 수준인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지만 절대로 인도네시아 토종 선수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충분히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 추려서 원팀으로 만드는 작업을 선행했습니다. 이른바 인도네시아형 축구판이 잤던 건데요. 당연히 효과도 상당했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에선 동남아 국가 중 최고의 성적을 일구기도 했고 8강에선 황선홍 감독의 한국 대표팀을 만나 꺾으며 4강까지 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이때부터였을까요? 인도네시아는 작은 성과를 인니 자신들만의 성과인 것처럼 착각하며 강대국 놀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클라이베르트 감독과 물밑 접촉으로 신태용 감독을 버릴 이유를 찾아다니기에 바빴고요. 네덜란드 기아 선수들을 통솔하기 좋은 네덜란드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는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했죠.
이게 참 웃기는 소리인 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한 나라의 대표팀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프로축구 구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수들도 네덜란드 귀화 선수, 감독도 이들 통솔하기 좋게 네덜란드 감독을 데려다 놓으면 그 누가 인도네시아 대표팀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존감도 낮고 메타인지도 떨어지는 동남아 사람들은 그런 것 어떤 것도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감독이 이끌면 폼 안 나고 일본 감독이나 유럽인 감독이 이끌어줘야 자신들이 만족하는 수준이라 생각하는 못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의 팀 네덜란드 식민지 시즌2를 만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신태용 감독은 결국 다시 태국 대표팀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을 잘 알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강팀을 만들어낸 저력은 분명 동남아 권역에서 통하는 전술이었거든요. 사실 태국팀의 신태용 감독 선임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미 태국 내부에서도 태국 대표팀이 박항서 감독을 선임하고 싶었지만 고사한 까닭에 일본인 감독을 모셨지만 그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신태용 감독 선임이 또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태국 대표팀의 응원 구호는 일본인을 제외한 누구라도가 됐을 정도죠. 그런데 태국 감독 부임설은 이제 정말 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네시아에 복수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태국 축구의 여왕으로 여겨지는 인물의 신태용에 대한 공개 러브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최근 태국 현지에서 그것도 저명한 인사 입에서 신태용 감독에 대한 뜬금없는 칭찬이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타이밍이 참 묘한데요. 태국 대표팀 누안판 남삼 단장은 신 감독의 경질이 발표된 직후 여러 인터뷰를 통해 신태용 감독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마담 팡이란 애칭으로 불리는 그녀는 신태용 감독을 정말 존경한다. 인도네시아 축구를 바꿔놓고 동남아시아 축구의 판도도 다르게 만든 인물이다. 그의 부임 이후 인리 축구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며 세계 랭킹도 50이나 상승했으며 인리 선수들의 외국 진출도 활발해졌다라고 말했는데요. 태국 보험회사 무앙타이 생명 대표인 비즈니스 우먼인 그녀는 대표팀 축구 운영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서 말의 무게감이 상당하죠. 인리 팬들은 자국 축구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국민 영웅 신태용 감독의 태국 대표팀 부임설을 애써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팔수 역할을 하는 언론은 이렇게 우리를 배신할지 몰랐다, 배은망덕하다라며 욕하고 있기도 하죠. 아마 지금 인도네시아도 아주 초조할 겁니다. 국민들 지지도 받지 못하고 대표팀 내부 분위기도 암담할 것이니까요. 참 처음부터 동남아 대표팀은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홍명보 감독 줄 테니 가라앉히고 신태용 감독 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베트남 다음으로 두 번째 뒤통수를 맞은 모습을 보며 두 번 다시 우리 한국 감독들이 이런 모욕을 동남아 국가에게 당하지 않길 기원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신 감독이 다시 한번 행복축구 지도하는 날이 오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